왜 아들들은 결혼하면 이렇게나 더 효자가 되는 걸까요? 본인 가정 경제 사정도 챙기지 못하고 다 쏟아붓고 나면 어떻게 생활을 하라는 건지. 여튼 이번 사연 바로 시작해 볼게요. 남편과의 연애 시절로 돌아가 보면 꽤나 부모님에게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버이날 때도 되게 거창하면서도 부모님을 항상 끔찍하게 생각하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가정적인 남자일 것 같다는 착각을 했었죠. 그런 남편과의 1년 정도의 연애 기간 동안 저는 정말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였습니다. 부모님한테만 잘하는 게 아니라 저 그리고 저희 가족들에게까지 너무 잘하는 남편.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랑이 마구마구 샘솟았죠. 그런 남편을 믿고 이런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내가 행복하겠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하나둘씩 차근차근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저희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우리끼리의 약속을 정했었습니다. 정말 서로 싫어하는 건 하지 말고 되도록 맞춰주자가 저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서로 지키려고 했죠. 남편은 서로 외출을 자제하자고 했습니다. 지인을 만날 수도 있고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회식을 할 수도 있지만 서로 최대한 자제하여 저녁은 함께 하자고 하더라고요. 맞벌이다 보니 아침도 함께 못 먹고 점심도 함께 하지 못하니 저녁이라도 함께 하면서 지냈으면 좋겠다는 남편.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 그와 반대로 저는 양가 어느 쪽이든 모시고 사는 건 평생 절대 금지하자고 했습니다. 이렇게 완강하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양가 모두 부모님이 건강하게 계십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의 부모님을 모시게 되는 것 자체도 결국 모시지 못하는 쪽이 서운함 등의 감정을 느낄 수 있고 결혼을 했기에 우리의 가정에 더욱 집중하고 싶었어요. 어느 쪽이든 모시고 살게 되면 우리의 가정이란 느낌이 많이 사라지는 것이 사실이니까요. 서로 우리 가정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확고하게 갖고 살고 싶었거든요. 그런 제 마음을 남편 역시도 알겠다고 해주었고 꼭 그렇게 하자고 말해줬어요. 효도는 모시고 살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니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꼭 지켜달라고 당부에 당부를 했고 남편 역시도 이렇게 약속한 두 가지는 꼭 지키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심도 없었고 당연히 너무 당연하게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결혼은 많은 분들의 고마운 축복을 받고 성공리에 잘 진행을 했고 결혼 후에도 별탈 없이 남편이 원했던 약속인 저녁은 웬만하면 집에서 함께 먹자를 지키기 위해서 불필요한 약속은 잡지 않았고 칼퇴를 하고 집으로 달려와서 먼저 오는 사람이 맛있는 저녁을 준비해서 그렇게 함께 좋아하는 드라마나 예능을 보면서 저녁을 하는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신혼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저녁을 즐기고 영화 한 편을 보고 있는데 갑작스레 울린 초인종. 정말 너무 당황하고 깜짝 놀랐는데 보니까 어머님이 오셨더라고요. 어머,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이 시간에? 일단 문 좀 열어봐라. 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화가 나는데 갈 곳이 있어야 말이지. 생각나는 게 너네고 갈 수 있는 곳이 여기뿐이라 왔다. 너무 불편한 티를 내지 말아다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어머니 무슨 일이신데요? 니네 시아빠가 글쎄 바람이 났다. 세상에 내가 창피해서 어디 말할 수도 없고 속은 끓고 미치겠다. 바람 펴놓고 뻔뻔하고 당당한데 미치겠다. 내가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말인데 내가 저 인간이랑 한 집에서 어떻게 살겠냐? 여기서 좀 살까 싶은데. 네? 어머님, 이게 다 갑자기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엄마, 아빠가 바람 폈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런 일 있으면 나한테 연락을 해서 말을 해줘야지. 너네한테 말하기 내가 다 창피해서 말 못했지. 그리고 어차피 여기 방도 남지 않니? 나는 원래 바닥에서 자는 거 좋아하니까 가구를 살 필요도 없다. 이불도 내가 쓰던 거 가져오면 되니까 내가 바람 피는 거 알고 며칠 내내 고민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저렇게 두면 안 되겠더라고. 이혼할 건데 저 집이 저 인간 명의고 내가 뺄 수가 없겠니. 그렇다고 내가 당장 무슨 큰 돈이 있어서 집을 구해 이 나이에 원룸에 살 수도 없는 거잖니. 정말 너무 갑작스레 찾아오셔서는 저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님, 저 역시도 너무 당황을 했죠. 어머님, 일단 오늘은 늦었으니까 자리 마련할게요. 그리고 날 밝으면 다시 상의해요, 어머님. 일단 먼 길 오셨는데 쉬세요.
그렇게 어머님은 방으로 들어가셨고 저희도 방으로 들어와 상의를 했어요. 아, 여보, 미안해. 너무 갑작이라서 나도 놀랐는데 여보도 놀랐지? 당연하지. 오빠한테 연락 한 통도 없으셨어, 정말로? 정말 나도 놀랐어. 일단 내가 아빠랑 전화해서 무슨 일인지 확인해 볼게. 그래, 오빠. 근데 어머님 어떻게 할 건데? 뭐를? 아니, 뭐를 이냐니. 아까 말씀하셨잖아. 여기서 지내시겠다고. 당분간이라고 하셨잖아. 오빠, 나 이런 문제 진짜 싫다고 애초에 말했어. 그리고 오빠랑 지금 이 문제로 다투기도 싫어. 혹시 모르니 지금 확실히 선 그을게. 어머님은 지금 당분간 있겠다고 하시면서 은근 쭉 지내신다는 듯 말씀을 풍기셨어. 그건 오빠도 느꼈을 거고. 모르는 척 하지 마. 그러다 오빠랑 싸울 것 같으니까. 오늘 연락도 없이 갑자기 오셨고, 그래서 오늘은 집으로 돌아가시라고 하는 게 예의가 아닌 것 같아. 하룻밤 함께 할 거야. 그치만 내일부터는 아니야. 난 우리 부모님 집으로 오셔도 시간이 늦어도 집으로 조심히 돌아가시라고 보냈어. 기억나지? 그러니 오빠가 알아서 마무리해줘. 내가 말씀드리면 어머님 기분 나쁘실 거야. 그러니까 오빠가 알아서 잘 정리해서 말해. 오빠한테 맡길게. 아니, 아무리 그래도 지금 아빠 바람 펴서 거의 쫓겨나듯이 나오신 것 같은데 어떻게 집으로 돌아가시라고 해. 당신도 참 매정하다, 진짜로. 잘 생각해봐. 내가 과연 우리 부모님이었더라면 같이 살았을지를. 똑바로 생각해. 이런 문제 정말 싫다고. 결혼 전부터 말했어. 나는 분명하게. 남편은 정말 너무 좋은 의견이라고 그렇게 저와 의견을 맞추더니 막상 저런 상황이 오니 돌변하더군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남편은 시어머님을 저희 집에서 계속 계실 수 있도록 했고 제가 나서서 말씀드렸네요. 결국 큰 싸움이 났고 저더러 친정에 가라는 상황까지 왔죠. 하루 이틀, 그렇게 한 달, 4달, 반년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남편을 앉혀서 한마디 했습니다. 왜냐면 단순히 같이 사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어머님은 하루가 멀다 하고 한우에 정말 최고급을 고집하는 분이세요. 그렇다고 생활비를 보태시는 것도 아니시고 오히려 어머님 모시고 원래의 식비보다 몇 배로 늘었고 그뿐만 아니라 자꾸 본인 엄마 속상하다는 이유로 남편이 돈도 모으지 않고 자꾸만 어머니께 쏟아붓더라고요. 정말 너무 짜증나서 미칠 것 같았죠. 당신 앉아. 어머님도요. 드릴 말씀 있어요. 저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아요. 솔직히 한 달만 약속하셨던 어머님이 지금 6개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저희 경제적으로도 점점 힘들어지고 이대로 가다간 아이를 낳을 수도 없어요. 어머님 사정 충분히 봐드렸고 시간도 충분히 드렸어요. 죄송하지만 이번 달까지 계시는 걸로 알게요. 더 이상 힘드네요. 내가 내 아들 집에 있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얘 좀 봐라. 지 CM이 잡을라 하네. 내가 먹으면 뭘 얼마나 먹는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 게냐? 입이 있다면 말 좀 해봐라. 더 이상 말싸움 감정싸움도 하기 싫고요. 이번 달로 정리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한바탕 난리가 났고 저만 나쁜 사람 만드는 두 사람 때문에 제가 참 억울하고 눈물 나던 6개월. 이 글 속에 그 6개월을 다 담을 수도 없지만 참을 만큼 참았고 제가 그 두 사람의 식모인지 알 수가 없게 살았네요. 이번마저도 어겨지면 전 이혼할 생각이었답니다. 애초에 그 6개월 동안의 시간을 보내면서 홀로서기를 나름 준비를 하고 있던 터라 어떤 결과든 받아들일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역시나 결론은 우기고 또 우기는 두 사람. 알겠다고 하고 바로 다음날 이혼 서류를 내밀었고 난리를 치는 두 사람에게 새로운 사실을 알려줬어요. 이 집 제 명의고 제 돈으로 산 거 아시죠? 그래서 말인데 전 악몽 같던 이 시간을 떠올리면서 이 집에서 머물 생각이 없어요. 한마디로 집 팔았고 다다음 주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거예요. 저는 내일 모레 이사하고요. 그러니 두 분도 서두르세요. 집주인도 아니라서 잘못하면 경찰서 가요. 너 진짜 이렇게까지 할 일이냐? 내가 널 괴롭혔니? 너 정말 나를 못된 CM이로 만드는구나. 시끄럽다고요. 좀 그만하시고 알겠으니까 원룸이든 투룸이든 그 귀한 아들이랑 어디든 가서 사시라고요. 대신 이 집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들 옷밖에 없으니 그거 들고 나가시라고요. 그렇게 결론을 냈고 첫날은 지가 어쩔 거야 라는 듯하게 절 무시했지만 진짜 제가 짐을 빼고 그러니 싹싹 빌더라고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어디 갈 곳이 없다고. 나중에 들어보니 남편 그래도 따로 모아둔 돈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마저도 자기 엄마한테 펑펑 쓰느라 마이너스 통장 사용 중이었더라고요. 저에겐 속이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몰랐던 사실. 참고 살았으면 진짜 나에게 빚더미만 몰려왔겠구나 싶어서 진짜 다행이다 싶었죠. 알아서 해. 그동안 내 월급에 빨대 꽂고 쪽쪽 빨면서 네 돈으로 너랑 니네 엄마랑 그렇게 흥청망청 사치 부렸잖아. 벌 받는 거지 뭐. 알아서 해. 라고 멋있게 말하고 전 그 신혼집 매매한 돈에 제 돈을 조금 더 보태서 좋은 집 하나 마련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까 고민해봤지만 홀로서기를 한 만큼 혼자서의 시간을 고독하게 조금 즐기고 싶은 마음에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겠지만 그 지옥 같던 6개월, 두 번 다시 떠올리고 싶지도 않은 시간인 만큼 숨막히기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